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강의하고 있는 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진선여고 통과 내신 대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마련한 그 자료를 같이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제가 좀 특이하게 사실 수업 날짜가 월요일인데 이제 주말이면 좋은데요. 제가 사실은 월요일로 잡은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테지만 사실은 클리닉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약간 좀 전반적으로 제 이번 그 수업의 모토를 말씀드리면 제가 좀 이렇게 왜 당일에 끝내고 보내는 그런 식으로 모토를 잡아서 사실은 주말은 사실 과탐쌤들 수업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원 수업도 나가고 그다음에 수업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아이들을 당일에 끝내고 남기는 타임이 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일부러서 월요일 평일로 잡은 이유는 어쨌건 당일에 다 끝내고 보내는 그런 모토로 사실은 제가 월요일 날 수업을 잡아서 조금 아이들이 모집이 될지 안 될지 하여간 모르겠지만 일단 오는 친구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 넘겨가지고 같이 좀 보실게요. 자, 그 다음은 통합과학. 보시면 일단 통합과학이 크게 단원이 대단원이 4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파트 단원들은 조금 보시고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1단원에서는 여기 중간에 보시면 화학 보이잖아요. 화학. 자, 원소의 주기성, 화학결합. 요쪽 좀 살짝 어렵습니다. 여기 좀 표시하시고 여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여기가 나중에 저희가 생투 파트에 이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랑 연계돼 가지고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화학은 화원의 심화 문제가 만약에 고난도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생명 같은 경우는 생투에서 계산 문제가 일단 고난도로 나오기 때문에 1단원은 여기 두 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평이합니다. 자, 그다음 2단원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일단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역학이죠. 역학 다 중요해요. 다 여기는 다 별표. 여기는 다 별표. 이렇게. 그래서 요 파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물원에 저희가 심화 문제 있거든요. 물원의 심화 문제 개념 말고요. 그러니까 심화 계산할 수 있는 심화 문제까지 일단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지구과학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 생명 시스템이랑 화학 저 뒤에 생명 시스템과 정보 흐름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생투랑 내용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기도 좀 별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2단원은 물리하고 생물 파트가 당연히 심화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좀 보시고 그다음에 3단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이 3단원이 저희가 화학 변화랑 산화 환원하고 산염기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별표 3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이번 방학 때 아이들하고 통과 전체 전범위를 수업 진행할 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리 같은 경우는 애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많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되게 용어랄지 단어가 친숙해요. 근데 여기 화학은 애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일단 여기 앞에 1학기에서 원소와 주기율표랑 화학결합이 잘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산화 환원 반응하고 산염기 중화 반응 정도 이제 문제가 내용이 연계돼서 이제 쭉 깊이 있게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화원에 대한 어떤 선행이나 좀 심화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굉장히 문제를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상당히 수월합니다. 생명 굉장히 쉬운 파트고요. 지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 3단원이 만약에 시험 범위 들어가면 여기 화학은 굉장히 좀 주의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4단원은 이제 물리가 좀 살짝 어렵습니다. 뒤에 보시면 물리가 전자기호도 여기가 좀 어렵게 나오고 나머지 이제 생물하고 지약은 되게 좀 쉬운 파트예요. 그러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각 단원별로 되게 중요하게 아이들한테 좀 신경 쓰고 공부할 파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일단 염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 준비한 내용은 자,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교를 입학하니까 자, 그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볼게요. 자, 일단 저희가 지금 중등이랑 고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은 이제 상대평가로 등급이 정해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실제 한번 예를 들어왔는데 제가 중학교는 어쨌건 A, B, C로 일단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A가 지금 94등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A이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웬만한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과학에서 A를 받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지금 저희가 300명 기준입니다. 자, 등급이 나뉘어요, 등급.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소위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대학 보내려면 최소한 2는 찍어야 되거든요. 고 1, 2, 3 전체 2점 초반을 찍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솔직히 스카이를 보내요. 원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목표 등급이 최소한 1, 2등급이라고 치면 요 정도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고요. 조금 욕심 부려서 1등급 받으려면 최소한 전교 10등 내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등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상당히 치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이냐면은
솔직히 저희가 방금 저희랑 그 통합과학 대충 그 전체 목차를 좀 봤잖아요. 보시면은 거의 물화생지가 전부 다 융합되어 있고요. 사실은 제가 어렵습니다, 중요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게 거의 다 물원이나 화원의 심화에서 좀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기본적으로 뭐 중등이건 이제 예비고일이건 아이들이 조금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 있잖아요. 물원이나 화원 선행을 잘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문풀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가 되게 치열해요. 그러니까 1등급 받은 친구들을 보시면은 거의 사실은 이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요. 자, 이과생 중에서도 이제 자, 물원이나 화원에 대한 좀 개념,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문풀, 제가 말씀드린 건 개념이 아니에요. 문풀이요. 그러니까 물리원의 문풀, 심화 문풀. 자, 마찬가지 화원도 이제 문풀까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당연히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 지금 진서는 여고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여학생들 암기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물원, 화원, 선행이 잘 돼 있고 암기까지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거의 등급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원, 화원, 선행이 되는 친구들이 좀 통과에서는 성적을 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사실 아까 저희가 보셨지만 물원, 화원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단원이 전부 다 물화생지가 전부 다 나오긴 하지만 물원, 화원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물 파트나 지학 파트 여기서는 정말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보통 애들이 날아가요. 실수하면 점수가 상당히 등급이 훅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경향, 그다음 두 번째는 일단 학원 선택인데 이제 보통은 아마 그 물원, 화원, 선행이 많이 되어 있거나 잘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보통 이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조금 1학기 정도는 학원에 좀 보내셔가지고 대충 어떤 식으로 내신 대비를 준비하는지 아이들은 좀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그리고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2학기 때는 혼자 공부하는 친구도 꼭 많거든요. 근데 1학기는 혼자 공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일단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진서는 특징이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진서는 매 학기마다 그러니까 매 중간 기말고사 때마다 물화생지가 다 골고루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살짝 봤지만 보통 다른 일반적인 학교들은 그냥 1단원 나오고 순서대로 나오는데 진서는 좀 편제가 달라가지고요. 물리 따로, 화학 따로, 생물 따로, 지학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그 시험지 메뉴에 보시면 저희 시험 출제 인원이 나와요. 출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6분이에요. 6분. 출제자가 6분이기 때문에 물화생지 파트별로 나눠서 골고루 정말 똑 정확하게 분배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일단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다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진도가 좀 약간 특이하다. 그래서 어쨌건 물화생지 따로따로 전문적으로 진선여고반이 일단 운영이 되는 그런 쪽에 가셔가지고 일단 수업을 듣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드린 말씀 동그라미 3번이랑 같이 일단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대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서술형이 한 4~5문제 정도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들은 사실은 거의 단답이 많아요. 이제 물리나 화학 파트에서 계산 문제 쭉 내고 이게 답이 뭔지 써라, 풀이란 과정을 써라, 또는 그냥 서술하셔 같은 경우는 생물하고 지학에서 그냥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할 때 서술형 대비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해가 바뀌면서 서술의 형에 대한 좀 뭔가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준비를 좀 더 할 필요가 일단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이제 선생님별 성향 파악이 좀 필요한데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진성 같은 경우는 되게 학교에서 부교재 프린트를 잘 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학교 입학한 다음에 선생님들 라인업이 좀 발표가 되어야지만 작년하고 비교해서 좀 뭐 특징을 알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진서는 전반적으로 되게 부교재나 프린트가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그거를 좀 잘 챙기시는 게 일단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학교 프린트 이런 식으로 좀 내신 대비를 해나가는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저희 작년 출제 경향. 작년 출제 경향 좀 제가 볼게요. 작년 출제 경향. 자, 작년 출제 경향 보시면은 일단 전체가 이제 선택이 24문항이고요. 그다음 서술형이 5문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중간고사는 좀 수월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화생지 전부 다 나오긴 했지만 되게 수월한 편이어가지고 되게 1등급 받기가 1학기 중간고사는 안 갈렸어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작년 기준으로 물화생지가 어쨌건 파트별로 나온다라고 치면은 조금 더 그래도 좀 치열하고 꼼꼼하게 실수하지 않은 그런 연습들을 해야지만 조금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제가 거기 보시면 그 중간에 타임 어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타임 어택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타임 어택. 일단 저희가 일단 시험 시간이 50분인데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지만 총 7면이거든요. 가끔 경우에 따라서 8면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통합부학 시험 볼 때 시험지를 딱 받을 때 이제 뭔가 되게 장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문제를 다다다다다다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건 저희가 문제 물화생지가 전부 다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생물하고 지학은 한 번 풀어가지고 그게 정답일 정도로 일단 실수하면 안 되고요. 나머지 물리랑 화학 문제 조금 더 시간 할애해가지고 어쨌건 고득점을 맞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통과를 항상 지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물론 통과를 나중에 이제 뭐 시험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고 나면 결과가 보통 뭐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선행이 잘 된 친구들 뭐 과거 영재고 대비하다가 이렇게 일반고로 떨어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다 통과 1등급 할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보면 되게 그런 친구들이 실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애들이냐 문과인데 상위권 친구들 있죠. 문과 상위권 애들. 그러니까 문과 상위권이니까 이제 물리랑 화학에 대한 어떤 좀 개념도 잘 따라가고 그다음 엄청 꼼꼼한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오히려 통과를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서 사실은 통과는 그런 좀 약간 그 뭐지 이 암기에 대한 좀 압박이 있는 그런 편이어서요. 물론 그러니까 물리하고 화학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다음 제가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 물론 진서는 그렇진 않겠지만 가끔 쌤들 따라서 제가 작년에 어떤 케이스냐면 100백이에요, 지필이. 지필이 100백인데 나중에 1학기 등급 받아보니까 등급이 2등급인 거예요. 너 뭐야? 물어봤더니 수행 깎여가지고요. 수행 깎이면 지필이 100백이어도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는 당연히 지필을 잘 봐야겠죠. 근데 되게 수행평가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우리 애가 물원화학 선행을 되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과거 영재부 대입까지 했으니까 되게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통과를 그냥 만만하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일단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이제 보통 통과 같은 것들은 보시면 제가 거기 타임 어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험지를 받자마자 아이들이 정말 문제를 다다다다 풀어야 돼요. 정말 문제 문항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 문제를 많은 양을 정확하게 풀어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소위 말하는 양치기가 좀 필요합니다. 통합과학. 그래서 통합과학은 지금 저희가 이제 쉬운 문제부터 해가 쉬운 문제, 그러니까 스텝 뭐 단계적으로 생각하면 스텝 1, 2, 3가 있을 때요. 여기 당연히 기본 개념 문제, 여기는 약간 개념 심화 문제. 여기는 뭐냐면 약간 되게 어려운 고난도 문제예요. 고난도 문제. 보통 고난도 문제는 원심화로 나옵니다. 원심화. 제가 생물 같은 경우는 2에서 나오는데 2 이렇게 계산 문제, 되게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경향성이 통과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시면 그 수업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일단은 아이들한테 자, 매 시간마다 일단 클리닉 자료가 나올 거거든요. 클리닉 자료. 클리닉 자료는 어떤 거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랑 그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번에 배웠던 되게 중요한 핵심 문항이랑 그다음에 오늘 배우는 자 개념하고 실제 필수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 문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오늘 배우는 내용까지도 어쨌건 이거를 아이들이 소화를 하고 일단 저는 일단 집에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웠던 내용도 개념 암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다지기 문제 스텝 1이에요. 스텝 1, 스텝 1 개념 다지기, 스텝 2 개념 심화, 그 다음 3 고난도 문제까지 일단 오늘 배웠던 내용도 소화를 하고 일단 저는 집에 귀가를 시킬 거고 그럼 이제 과제장은 뭐냐. 과제장은 지금 제가 오늘 정리했던 내용 중에 자 스텝 1, 2, 3에 좀 더 이제 문풀 양을 늘려주는 거죠. 1, 2, 3 이렇게. 그래서 과제장으로는 뭔가 아이들이 많은 양의 문제풀이가 될 수 있도록 일단 과정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조금 확실하게 아이들이 통합과학을 좀 자신 있게 준비할 수 있게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제가 관리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요. 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잘만 따라와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수업 시간이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하여간 저는 당일에 저번에 배웠던 거, 그다음에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확실하게 암기, 그다음에 문풀, 그다음에 이제 문풀 시켜가지고 일단 아이들한테 귀가를 시킬 건데요. 이 문풀은 뭐냐, 이 당일 클리닉은 뭐냐면 이제 개념은 당연히 백지 암기고요, 백지 암기. 자, 스텝 1은 자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다음 스텝 2, 3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을 귀가시킬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2, 3에서 몇 개를 인위적으로 물어볼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었어? 설명해봐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보내는 거고 이제 아니면 좀 남아서 저랑 계속 클리닉을 하고 이제 확실하게 아이들이 정리가 되고 아 이쯤 되면은 스스로 과제장 해결할 수 있다라고 싶은 그럴 때 일단 제가 아이들을 귀가시킬 생각이어서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일단 이번 수업의 목표는 뭔가 좀 클리닉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 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관리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마 조금 아이들이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밴드는 제가 매 수업 시간 수업 영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좀 아이들이 밴드에서 좀 복습으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들은 돌려볼 수도 있게 그런 식으로 일단 수업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보시면은 여기가 마지막이 좀 중요한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 매번 테스트 볼 거고 그다음 백지 암기랑 그다음 당일 테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요게 된 친구들만 일단 집에 귀가하는 시스템이어서 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할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 제가 아이들 매번 그 특히 고1 친구들을 가르칠 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치고 나가는, 그러니까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뭔가 딱 첫 시험 봤을 때 내가 통과해서 1등급이 딱 나왔다. 그럼 아이들이 자신 있게 2학기까지 그다음 2학년까지 내용이 이어질 수 있는데 조금 이제 통과 첫 시험이 좀 성적이 안 좋은 경우는 애들은 되게 좀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되게 실망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일단 뭐 과학이 됐건 국어가 됐건 수학이 됐건 일단 첫 시험 때 되게 결과가 좋아야지 그 결과를 아이들이 끌고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첫 시험을 잘 준비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남은 고등학교 생활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아이들 관리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